자, 안녕하세요. 윤준서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 주가 또 지나가면서 새로운 한 주가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시장이 어제 오늘 이제 살짝 빠지면서, 눌림의 어떤 아름다운 조정이죠. 이 조정을 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모습들 현재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기술적 분석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들은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이제 보조지표들 활용하는 방법 준비를 했으니까 저와 함께 이 부분 같이 따라서 하시면은 좋은 이제 적용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이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어떤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은 바로,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활용하시는, 보조지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조지표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지표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요. 실제 이런 지표들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약할 내용들은요, 이제 보조지표들인데, 보조지표들 쓰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MACD라는 지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지표나 RSI나 또는 거래량 지표, 심리선이나 또는 이격, 이런 것들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그널이라고 하는 신호 매매 있죠. 자, 이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매매에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 중에서 가장 좀 신뢰도가 그나마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간추려 봤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조 지표 내용을 한번 좀 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볼 내용이, 심리선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심리선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많이들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심리선 이제 지표를 이제 활용할 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좀 크거나 심리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못 가질 때 이제 보통 심리선 많이 좀 쓰는데요. 일반적인 기본 공식은요. 최근 12일간의 어떤 거래 일수를 기준으로 주가의 상승 일수를 이 12일로 나눴을 때 이걸 백분율을 했을 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선을 기준으로 50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심리가 시장 심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심리 지표인데 공식을 외우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심리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선이 만약에 30대로 좀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사이클로 얘기를 하면은 공포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심리가 위축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10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심리선 같은 경우 이제 100이 넘어가면은 좀 아무래도 과열권에 좀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MACD인데, MACD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 지표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이 모멘텀 지표에서 가장 많이 쓰임이다만, 어떻게 보면 또 속임의 형태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CD를 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좀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MACD라는 이 모멘텀 지표는 기초적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 이 MACD, 자,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주가라는 거는 차트가 이제 어떤 실질적인 모습에 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또는 캔들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담보 잡고 안전하게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CD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후행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지표로 이제 쓰이는데요. 일단 그 단기 이평선과 그 장기 이평선들의 어떤 그 차이 있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MACD라는 것을 만들어서 쓰는데 보통 이런 그 MACD 같은 경우는 장세가 횡보 장세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이제 10월 달 그 초순까지 보면은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런 이 횡보 구간에서는 MACD가 속임의 형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MACD 말고 이제 다른 지표를 이제 좀 보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그 횡보 국면 외의 어떤 국면에서는 이 MACD 지표라는 게 뭐 신뢰할 만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과 함께 MACD가 가지고 있는 지표의 어떤 그 모습이 다른 그 어떤 보조 지표보다는 곡선이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이 코딩을 한다거나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지표를 만들 때 MACD를 하나의 어떤 그 보조 지표로 이용해서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멘텀 지표와 함께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RSI라는 지표고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지표인데 그 화면 보시면은 이 RSI 같은 경우는요.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이제 변하고요. 이 가격 변동 폭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하방이나 상방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죠. 이런 가격 변동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RSI라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RSI 지표가 70을 돌파하면은 보통 이제 과열권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이 잡힌다. 이제 매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0을 하향한다. 이렇게 보면은 과매도 국면이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조지표 보실 때 굳이 각각의 어떤 그 공식이나 어떤 그 모습들을 다 외우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조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특징들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보조지표 쓰게 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어떤 그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그 각각의 보조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RSI와 함께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인데요. 보통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우리가 추세를 볼 때 많이 씁니다.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패스트도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도 있는데 패스트 지표가 보통 빠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우 지표를 좀 많이 쓰는데 이 스토캐스틱 지표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추세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많이 좀 씁니다. 보통 기준은 20% 이하일 경우에는 침체권에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80% 이상이면은 과열권에 진입해서 매도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 20과 80 사이에 있을 때는 그 %K와 %D선이라는 게 있는데 %K가 %D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 우리가 이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잡습니다. 이런 걸 잡을 때 우리가 스토캐스틱 지표라는 걸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VR 지표라고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 이 VR이라고 하는 이제 거래량 지표는 OBV라는 이제 지표와 같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 VR 지표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일수의 어떤 그 거래량과 그다음에 하락일의 거래량을 가지고 그 나눠서 백분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일에 대한 거래량이 그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급이 좋아지니까 거래량이 많이 붙겠죠. 이 거래량과 하락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투매가 나오기 전에는 특히 이제 매물 바닥권이 되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적어지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백분율을 나누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가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VR 그 지표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린저 밴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OBV라는 지표를 거래량 지표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R 지표와 같이 쓰이는 지표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매집 단계에 있는지 또는 분산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인지를 파악하는데 보통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 정체의 상태에 보일 때는 이때 시장의 어떤 변화 예측하는데도 용이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OBV라는 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차트에서 이제 그 캔들이 그 하락하고 있는데 이 OBV라는 지표가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제 그 일직선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매집 세력들이 분산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또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OBV라는 지표를 같이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는 지표이면서 현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파생 시장이나 또는 뭐 외환 시장이나 이런 그 상품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지표고 역시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와 함께 추세를 갖다가 볼 때 이제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좀 어떤 이렇게 그 수학적인 어떤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통계 시간에 정규분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그 정석이라는 책 보면 그 뒷부분에 통계 있죠. 확률 통계 많이들 싫어하시는 종목. 자, 이런 볼린저 밴드는 이 바로 그러니까 정규분포라는 어떤 그 곡선이 있는데 이 정규분포의 곡선에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 사이드 쪽을 갖다가 기준으로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과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선의 어떤 그 외곽 부분을 갖다 이탈하는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매수나 매도의 어떤 시그널을 잡는 그런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그 간단하게 보조지표들, 물론 이제 보조지표 지금 설명 안 드린 것 중에서는 뭐 이격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선도 신심리선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물망 차트라는 이런 차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뭐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그걸 활용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만 잘 활용을 한다 그래도 시장 수익률에 어떤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실전 적용하는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실전 적용을 하는 단계에 지금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준비한 그림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림이 상당히 우상향으로 쭉 그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이 그 모습이 좋은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종목 이름이 아마 다음 같아요. 자, 지금 13만 5천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2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횡보에서는 그 약간 속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횡보가 없는 상태의 어떤 지표를 제가 이제 보려고 이걸 이제 따왔는데요. 이 그림 지금 잘 보시면은 주가가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이 MACD 지표가 그 마이너스권 머물죠, 그죠? 자,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지수가 이렇게 쭉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또 주가가 빠지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선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이 교차하는 선에 대해서는 굳이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기준선 아래에서 이렇게 그 과매도 국면에 오거나 또는 과열 국면에 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주가와 함께 우리가 고점이나 저점 영역을 파악하는데 좀 용이한 그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 고점 영역에 이제 진입을 하다가 화면을 보시면은 진입을 하다가 어떤 그 MACD 선이 추가로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가가 같이 이제 추가 상승이 더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그 교차 선들이 서로 이제 역별로 이제 교차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다가 교차되는 거 확인하시고 아래를 꺾일 때 그때 매도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MACD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RSI라는 이제 지표인데요. 자, 이 RSI라는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보시면은
30과 70 사이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이제 보죠. 또는 뭐 그 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뭐 80 이상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수를 따질 때는 뭐 14일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변동폭은 그 거래일수를 뭐 앞으로 좀 당기거나 뒤로 이제 늘리거나 하시는 거는 보조지표 설정하실 때 각각 그 맞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화면에서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가가 그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보면은 기준선이 이제 30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두 선이 교차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 이제 매수를 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 그 RSI 선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처음 고점보다 그 두 번째 고점에서 조금 낮아지면서 하향 사이클이 좀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 주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두 선이 교차하면서 30 정도에서 40을 돌파하는 요 흐름이 나올 때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하다가 선이 이제 7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열권이 되죠. 과열권이 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여기서 아래로 내려올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RSI라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지표, 이제 추세 지표라고 하는 건데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한번 좀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지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움직임을, 그러니까 퍼센트 K와 그 다음에 퍼센트 D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그 나타내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그 흐름들 같은 경우는 보통 8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과열권입니다. 이제 매수가 뭐가 되냐면은 과매수권이 되기 때문에 80 넘어가면은 보통 매도로 이제 우리가 좀 잡고요. 그 다음에 20 아래로 하향 이탈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매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과매도권이 그 진입을 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20 아래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과 20 사이에 있을 때는 퍼센트 K와 퍼센트 D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전략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왼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퍼센트 D와 퍼센트 K가 있는데요. 이 퍼센트 D선을 퍼센트 K가 상향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퍼센트 D를 퍼센트 K가 그 하향 돌파할 때는 우리가 매도 전략을 쓰는데 이 전략을 쓰실 때는 보통 이제 횡보 국면에 있을 때 이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과 80 사이에 움직일 때 쓰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실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차트와 아래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지금 잘 보시면 그 차트가 위에서 캔들이 이제 아래로 방향을 이렇게 틀죠.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보시고 차트의 이 부분을 보시고 이게 주가가 빠졌네 하고 우리가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때 보조 지표를 보시면은 보조 지표는 아직까지 바닥을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요. 이쯤 내려오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그 바닥권을 형성을 하죠. 그러면서 점차 위로 방향을 틀죠. 자, 이때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다시 매도 그 위로 올라왔는데 차트만 보시면은 이거 별로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홀딩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 보조 지표를 보시면은 이미 여기서 과열권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80에 진입을 하면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빠지죠.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는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죠. 이 횡보 흐름을 보일 때는 이 두 선의 교차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가 나올 때요. 돌파가 나올 때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쭉 올라가는데 이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차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과열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음봉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죠? 매도를 하고 봤더니 보조지표는 계속해서 과열권인데 이게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가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 지표를 보실 때 이 그 스토캐스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 지표라는 것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쓰셔야지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평선 있죠.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게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데 이 우상향하고 계속해서 갈 때는 이런 보조 지표들이 과열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져가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조지표의 그 과열권 선보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고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점이 지금 잘 보시면은 주가는 추세가 우상향하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반대로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 내려가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서 보통 매도 전략을 씁니다. 이런 걸 쓰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고 다른 지표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이제 바로 이제 VR 지표인데, 자, VR 지표는 거래량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자, 상승 거래일수, 하락 거래일수, 우리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좀 잘 보시면은, 자, 주가가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갔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주가가 내려가면은 매일매일 어떤 그 상승일수보다는 그 하락일수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요 기준 아래로 좀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기준 선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시그널이 여기서 바닥 만들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이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요 시점이죠. 여기 매수를 해줬다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하죠. 지금 350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매도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아래로 내려오죠.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표만 보더라도 여기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잘 보시면은 주가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과열권 나오고 나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매도를 했더니 주가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VR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평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이 우상향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쓰시라고. 자, 이 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이제 거래량 지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OBV라는 지표. 이거는 이제 매집이냐 시장에서 분산이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이 OBV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좀 잘 보시면은, 자, 뭐가 있냐면은, 이 지표에서, 자, 차트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또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매집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다 터는 게 아니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얘가 이렇게 차트는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OBV 지표가 그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매집 세력들 있죠. 매집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요 시기에 다시 이제 또 위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물량이 털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화면 아랫부분 보시면 약간 이 거래량 중에서 이 두 가지 선이 보이죠. 이 선들이 뭐냐면은, 이 검은색 선이, 뭐냐면은 기관들, 네, 기관들이 이제 매매한 거래량 있죠. 자, 이거 누적된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 얇은 선은 바로 이제 뭐냐면 외국인들의 어떤 누적 매수량입니다. 이걸 봤더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지금 보면은 물량이 별로 안 털린 게 OBV 지표 보면은 별로 없죠. 그죠?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는데 이때 모습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물량을 별로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주가가 하락한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아이고 이거 매도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주가가 휙 올라와 버리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이런 지표를 많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기관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꾸준하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OBV 지표가 계속 우상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메이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 OBV 지표 같이 이제 보시면은 시장에서 분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매집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 이제 바로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역시 이제 봅니다. 정규 분포표에서 표에서 우리가 이제 상한과 하한선에 있는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곱하기 2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정규 분포
그 분포표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 정규 분포표인데, 우리 이제 그 수학 시간에 다들 이제 아시는 그 그림이고, 그다음에 수학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그림은 그동안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적 있죠. 성적을 갖다가 그 그래프 나타낼 때 뭐 상하위층 있죠. 그죠? 상위층, 하위층, 중간층 이런 거 이제 나타낼 때도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아이들의 뭐 몸무게를 잰다 할 때도 이런 거 쓰죠. 이런 그 정규 분포표를 많이 쓰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M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상방과 하방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밴드에 이거를 이제 기준선으로 잡고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가 상한선, 하한선, 중간선이 있는데 이 중간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동평균선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의 어떤 그 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갈 때 중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21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1 평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중간선이 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 정규분포표에서의 중간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을 하향이탈하면은 위로 다시 올라올 것이고요. 그 상방으로 올라가면 다시 중간값으로 회귀하는 지난번에 제가 이동평균선 말씀드릴 때 드렸던 내용인데 평균은 이 안에서 분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중간선을 갖다가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의 몸무게나 키 같은 경우 이제 뭐 인종마다 좀 약간 좀 틀리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20세 젊은 그 층에 평균 어떤 그 키나 몸무게가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치가 있잖아요. 그 평균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평균치를 양쪽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성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눈에 그 시각적으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을 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보면은 평균 우리나라의 그 평균 성인 그 남성들의 예를 들어 몸무게가 있다 또는 요즘 이제 그 노령화 인구들 이제 많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랬을 때 평균 수명을 우리가 그 남자들의 어떤 평균 수명이 그 78세인가요?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평균을 갖다가 그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세 이상으로 간다거나 또는 그보다 훨씬 짧은 상태에서 수명이 이제 끝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 평균값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 끝에 어떤 위치하는 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식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양 끝의 경우에 우리가 매도나 매수의 어떤 그 전략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공식은 뭐 필요 없고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면 지금 잘 보세요. 이 화면을 지금 잘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자 이게 이제 바로 볼린저 밴드 선인데 아까 이제 그 정규분포표를 가지고 이 중간값 있죠. 이 중간값이 평균값입니다. 이 평균값이 되고요. 이 평균값에서 상한 밴드와 이제 하한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한 밴드를 갖다가 위로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평균의 어떤 예를 따지면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그 120세까지 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처럼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여기를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그 반대로 그 아랫 방향으로 이제 하향 이탈하는 경우거나 그 평균을 갖다가 하향으로 이렇게 아래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랬을 경우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상방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때나 이럴 때는 보통 뭐가 되냐면은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준다 이렇게 보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하향 이탈하는 경우거나 그 밴드 하한선에 부닥치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통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여기서 매수해 놓고 뭐가 되냐면은 상방 이탈할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요. 중간값에 취할 때 다시 매수를 했다가 상방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요. 다시 중간선을 갖다가 그 하향 이탈하는데 강하게 지금 캔들이 이탈을 해버리면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전략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전략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실전 적용의 이제 첫 번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만 보시면은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그 예를 갖다가 한번 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차트 준비를 했는데요. 좀 춥네요, 스튜디오가. 네. 자,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이 종합주가지수와 보조지표를 이제 나타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8월 달부터예요. 여기가. 자, 8월 달 좀 화면을 약간 좀 축소를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자, 7월에서 그 종합주가지수 여기서 이제 그 꺾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 꺾인 다음에 이게 8월, 9월, 10월 이때까지 횡보장세가 나타나요. 이 횡보장세 나올 때는 그 MACD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속임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로 딱 꺾였는데 지금 이때 지금 잘 보시면 그 OBV랑 그 VR 거래량 지표이면서 특히 OBV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매집과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라 그랬는데 이 지표가 그렇게 그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은 나오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횡보되는 이 모습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네, 이 시점을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시점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제 그림을 한번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때예요. 요때. 자, 요 횡보되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그 OBV라고 이제 분산이랑 매집되는 이 지표를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어때요? 이때 지금 보시면은 자, 얘도 거의 그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매도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 올라가면서 얘네들 다시 이때부터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시장에서 여기서 그 매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 매수를 바쳤던 그 어떤 메이저, 그러니까 그 투자 주체의 모습을 보면은 연기금이 거의 여기서 바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우상향으로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외국인과 그다음에 투신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흐름들만 보시면은 지금은 분산 단계가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메이저들은 매집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 그냥 차트만 보고 아, 여기서 매도해야 되느냐,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보는 큰 그 어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볼 때 우리가 OBV라는 지표를 보고 VR 지표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병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지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 추세 지표 중에서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패스트 지표, 슬로우 지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용한 지표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통해서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 잘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때 기준선을 갖다가 넘어서 70 넘어서 가는 이런 그 과열권이 나오죠. 요때. 그죠? 자, 요때 이제 얘가 먼저 과열권이 나오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꺾이죠. 자, 얘를 보고 미리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자, 이게 이제 하락할 때 아무래도 좀 그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지금 좀 그 잘 보시면 얘가 그 기준선 아래에서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신호가 나오는데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면 어디가 되냐면은 요 선이 여기가 돼요. 그죠? 여기 양봉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요거 보고 이제 매수해서 양봉이 나오는데, 자, 요때 이제 매수가 나오는데도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는 더 내려가죠. 그죠? 주가가 더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게 완벽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주가 바닥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바닥이 나올 때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여기 이제 다시 뭐가 되냐면은, 자, 그 과열권이 진입을 하죠. 이제 과열권 진입을 하고요. 다시 여기서 그 과매도 국면이 나오니까 주가 이때 바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과열권 나오죠. 이 과열권 나올 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이 거의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바닥 만들 때 또 바닥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기 그 매매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적용을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바닥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매매에 이제 쓰는 전략이 바로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자, 이런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자, RSI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RSI도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와 함께 이제 추세 지표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좀 쓰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시장을 보시면은 자, 요때 기준선을 갖다가 그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요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주가가 이게 이제 그 고점을 만들고 나서 꺾이기 시작을 하죠.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스토캐스틱 지표 같은 경우는 한 이쯤에서 바닥이 나왔잖아요. 바닥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지 않고 지금 크로스가 나오는 선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바닥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쯤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RSI 지표가 바닥이 나올 때가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 바닥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이제 아래에서 계속 그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매수 신호가 여기서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 직전에 어떤 그 과열권 70, 80 넘어가는 선까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RSI 지표를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홀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과열 구간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계속 홀딩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그 과열권에 살짝 진입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요 선인데요. 요 선에서 다시 이제 또 그 눌림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길게 볼 때 RSI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씁니다. 이걸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요 다음에 이제 같이 또 보는 게 자, MACD. 자,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은 횡보 국면에서는 이 신호가 그렇게 크게 그 유용한 지표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이제 응용을 해서 쓰시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주가가 이 그 과열권에 있을 때는 이 MACD 지표도 역시 이때 이제 같이 과열권을 만들다가 그다가 이제 그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하향 이탈을 해버리죠.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그 크로스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그 여기서부터 자, 요 선입니다. 오실레이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점차 작아지면서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같이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그 요때 자, 요 구간이 있는 요 시점 이제 우리가 매수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죠.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얘는 단기 고점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보면 아직까지도 그 매도권 매수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횡보 국면에서 이럴 때는 MACD를 가지고 단기 매매 적용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중장기로 이제 추세를 갖다가 보시는 분들 계속해서 그 바닥권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구간이 여기서 과열권으로 이제 진입하기 전까지는 이 구간 전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매수 구간이 된다. 자, 여기가 다 매수 구간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자, 이런 전략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어떤 MACD 어떤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통합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잠시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볼 수 있는 지표들을 확대해서 봤을 때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이 좀 커지죠? 차트 없이 보조 지표들만 지금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은, 자, 기준선들 기준으로, 자, 50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내려와 있죠? 자, 이럴 때 바닥권이죠? 이럴 때 바닥권이고, 단기로 봤을 때, 여기가 약간 그 과열권, 그죠? 350 넘어갔을 때, 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토캐스틱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스토캐스틱 지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는 20 아래 매수해야 되는 부분, 자, 80 이상 매도해야 되는 부분. 요거 보시고 이 아래로 내려올 때 매수하시고, 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전략 쓰시는 게 이제 바로 스토캐스틱 지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RSI 있죠. 이 RSI 같은 경우 추세를 볼 때도 이제 유용하게 이제 우리가 쓰는데, 자, 30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 이제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구간으로 잡으면 되겠죠. 단기 전략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MACD 있었죠? 자, MAC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 잡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럴 때, 이제 크로스 이렇게 나올 때, 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럴 때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 쓰시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차트와 함께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을 보시면은, 바닥권일 때 보조 지표를 여러 개를 그 동시에 이용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십자선을 갖다가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이때 그 OBV랑 VR 지표가 바닥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스토캐스틱 지표도 여기서 바닥이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RSI도 바닥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 화면을 보세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MACD랑 주가 차트도 거의 바닥권을 나타내죠. 자, 이런 모습들, 이런 동시 보조 지표들이 동시에 바닥권을 나타낼 때 매수를 하셨다가, 그러다가 동시에 얘네들이 과열권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서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지표는 과열권인데 OBV 지표는 아직도 바닥이고, 그 RSI나 그 MACD도 아직까지 바닥이다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지표 하나만 보고 매도하기에는 좀 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홀딩 하셨다가, 이때 홀딩 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도 과열권이 온다. 그죠? OBV도 과열권, VR도 과열권,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지표도 과열권, RSI랑 MACD도 지금 여기서 과열권이 오면은 주가 여기서 매도하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셨다가,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봉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주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봉 보조 지표들을 보시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얘는 아직까지 과열국면이구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구나. 주봉을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 OBV라는 지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얘만 보면은 주가가 올해 이게 그 분산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시장에 매도세가 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수가 되고 있다. 세력이 이탈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이 지금 급감해가지고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오늘도 거래량이 적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향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만 보면은 아직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시면은 고점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RSI 지표를 보면은 7월달, 그러니까 8월달 바닥 이후에 이제 여기서 살짝 올라왔죠. 50 정도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70까지 올라오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죠? 그리고 MACD 지표도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 위로, 영선 위로 올라가서 과열권 가려면은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단기 전략이 아니라 중기 전략 쓰시는 분들은 이때 전략이 뭐예요? 오늘 같은 날은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홀딩하는 날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조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지표들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목을 통해서도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추천주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마감을 할 텐데 이 고수비책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제가 매주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이고, 화면이 제가, 잠시만요.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쇼핑 종목 이제 거의 모든 주식이 싸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9월 달부터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9월 달에 제가 하면서 시장 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수해라. 좀 높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말아라.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실제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쇼핑 목록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항상 매수하실 때 이거를 메모를 해서 모니터에다 붙여 놓으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을 내가 매수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하는 기업, 그죠? 내가 잘하는 기업을 어떻게 사라? 싸게 사라. 삼성전자를 싸게 사고, 그 다음에 포스코를 싸게 사고, 또는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였던 다음 같은 기업을 싸게 사고, 롯데칠성 같은 기업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굳이 어떤 기업 정보를 갖다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는 신용이나 미수 없이 여유자금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성장 가능한 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그 기업, 그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우리가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항상 한번 그 어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그 비속어로 몰빵이라 그러는데 집중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위험을 차원에서 항상 분산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이제 투자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매주 제가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씩 가지고 나왔었죠. 자, 하이닉스부터 제가 지난주에 현대모비스까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수익률로 보면은 지금까지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은 수익률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하이닉스와 그 지수, 코덱스 레버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처음에는 주가가 안 올라가다가 마이너스권에 머물던 게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이제 평균 이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규분포포 말씀을 드렸죠. 이 정규분포포의 평균이 이 종목들을 기준으로 말하면은 이쯤에서 어떤 하나의 그 평균 그 선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거기에 미달하는 애들이 지금 나왔어요. 이 중에서 포스코가 지금 아직까지는 강한 탄력이 좀 아직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STX 그룹주들, 자, 요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에 있는 그 종목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아직 탄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다 같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빠졌던 것들 중에서는 이제 OCI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GS건설이 추가로 좀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지금 이제 수익률이 더 나왔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 종목은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기업들, 이제 하나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 철강에서는 포스코, 그 다음에 조선업종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각 업종별로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편입을 해봤습니다. 자, 매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2달 반 동안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는, 다음 주까지는 제가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수비책은 다음 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인데, 자, 오늘 이제 요약 정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각인시켜서 적용을 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좀 도움이 좀 더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에 이제 단기 어떤 조정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옵션 만기도 이제 내일 모레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했던 두 번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어떤 보조지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어떤 활용을 제대로 좀 잘 알고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역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항상 그 옆에 두시고 같이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마지막 그 방송을 하는데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